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갑자기 첫눈 소식이 들립니다. 내일 아침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거라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뉴스나 문자로는 내일 눈이 이제 내릴 수도 있으니까 보행이나 운전을 조심하라 이런 뉴스인데, 사실 그 첫눈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삶이 좀 치열해질수록 눈이 마냥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좀 더 삶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는 그냥 눈이 엄청 마냥 좋았던 것 같은데, 뭔가 인생이 치열해지고 빡빡해질수록 눈이 왜 이렇게 달갑지 않게 보이게 되고 때로는 밉상처럼 보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너무 탁해지니까 저 새하얀 눈도 탁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요즘 삶이 빡빡한데, 그냥 올해만이라도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실 일상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적 여유는 요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삶에 대한 치열함도 좀 덜해지는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첫눈을 좀 반기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얼마 전에, 지금 저는 계속 지금 이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상들에서 제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물론 그 영상을 다 정주행하고 보셨다 하더라도 뭔가 아직 깨우쳤다면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좀 더 다른 형태로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계속 예시로 들거나 해서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생기는 오해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사실 알듯 하면서, 저도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 쓰는 이제 노트 필기 같은 것도 있는데, 처음에 주식을 하다 보니까 PER, PBR, ROE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보이고 너무 이제 좀 쉬운 느낌이 들다가 하면 할수록 엄청 어려웠고, 또 언젠가는 또 약간 그런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저는 주식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10년이면 뭔가가 좀 달라질까? 그러니까 10년까지는 계속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투자 스타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좀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이제 기복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물론 지금도 항상 매일매일 배우지만 어느 정도인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립이 좀 된 것 같은, 그게 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스승님이랑 저에게 주식 투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신 이제 스승님이랑 이제 술자리를 하는데 물으시더라고요, 후배들에게. 너네는 어떤 종목을 선호하냐? 어떤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종목을 선호하냐? 너는 어떤 종목을 고르고 싶냐라는 질문에서 선뜻 답이 안 나오시겠지만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그래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의 성공이 확실한 종목, 저는 싼 주식이 좋다, 그냥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제 스승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섹시한 종목이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섹시한 종목. 자, 킵해두고. 제가 주식 5년차 정도에, 주식 5년차까지는 그냥 무작정 싼 거 이런 것만 좋아했어요. 무작정 싼 것 중에 이런 것들 있죠. JST나 남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옛날에 제가 샀던 주식 중에서는 윈스 이런 것들이 예전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주식이었어요. KINX, 아프리카 TV. 요새 이런 주식은 진양홀딩스, 이런 것들 진짜. 그 다음에 뭐 3기가 아니라 또 어떤 주식 있지? 계양전기.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주의냐면 시장에 엄청, 그러니까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 일신바이오도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일신바이오가 옛날에 완전 소외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정말 그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퍼나 이렇게 쓰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비성장주.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있다. 그 뭐지? 그 1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 비츠로스. 이것도 인연이 있죠. 이런 것들만 10,000원 이하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에 저는 예전에 엄청 관심을 갖고 막 혼자 투자해서 막 뭐 1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좀. 그러니까 실패 확률은 좋은데 시장과는 좀 괴리되어 있는 느낌들이 초반 한 3년차, 4년차 동안은 좀 강한 투자자였어요. 그때 한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09년, 010년, 011년, 012년, 그러니까 010년부터 012, 3년 동안까지는 중소형주들이 별로 안 오르고 장은 좋았는데 뭐 차화정, 그때 뭐 70주 이래가지고요, 뭐 화장품, 자동차, 화학 막 엄청 막 기관들 중심으로 올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회가 돼서 그 모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우리나라의 이 모 증권사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리서치를 자랑하는 증권사의 센터장 출신 분한테 한 6개월 정도 이제 새벽 교육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기회가 돼서. 지금 이분은 중국 통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세요. TV도 요새 많이 나오시고. 근데 이분께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게 고퍼주를 사라는 거예요. 고퍼주를. 그러니까 물론 뭐 저퍼주가 좋고 하지만, 그러니까 왜 고퍼주를 사라 하냐 하면, 이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충격일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또 하기 전에 제가 아는 이제 한섬의 또 디자인,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수석 디자인 분이 하고 술자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디자인의 흐름은, 디자인의 트렌드는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명동의 거리 한복판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거래요. 매일 잡지를 보고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을 보는 거래요. 그 트렌드를 읽는 거라 하더라고요, 패션은. 근데 아까 그 고퍼주를 사라라고 얘기하신 그 리서치 센터장님이 주식을 얘기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이 매일 뉴스를 리드하고 읽고 뭐 시장을 보고 매크로를 보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거죠. 그런데 왜 고퍼주가 되냐 하면 아까 앞에 얘기한 좀 섹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고퍼주 중에서 지금 LNF 같은 종목들이, LNF 뭐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죠. 퍼는 말이 안 되죠. 이런 주식들을 재무로 읽을 수는 없어요. 작년에 적자, 재작년에 이때까지 제일 좋았던 때가 영업이익이 한 300억 났는데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이 몇 배예요? 50배, 5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LNF 같은 주식을 뭐 어떤 재무제표로 과연 읽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고퍼주죠. 근데 왜 LNF가 고퍼주가 되냐 하면 미래가 굉장히 섹시하기 때문이죠. 아까 그 얘기했던 앞에 있는 것들을 또 트렌드죠. 왜? 미국의 테슬라랑 전기차가 지금 가장 트렌디한 어떤 그 분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F가 굉장히 섹시한 거고요. 양극화 물질 전 세계 캐파 1위.
그 다음 최근에 이 LNF가 생산하는 물질이 최근에 그 2차전지 쪽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얘가 이슈가 있고, 얘가 지금 생산하는 물질 쪽이 화재의 위험성이 뭐 덜하다 해서 좀 바뀌는 하는 약간 그 어떤 변화의 국면에 있는 LNF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이런 차트만 보고 싸다 비싸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뭐 많이 오른 거다, 그래서 이게 뭐 더 가기 힘들다, 뭐 LNF 같은 경우는 이 41,000원에는 이런 때는 이거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건 이때도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다시 이제 54,000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로 많이 올랐다 안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란 거예요. 물론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특히 막 바이오 주식은 막 급등하고 차트상 이렇게 너무 올라있는 주식을 건드린다라는 것이 더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뭐 KG 케미칼이나 이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 뭐 저평가되어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게 확실한데 공부로 이런 게 상대적으로 별로 많이 안 올라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올랐다가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시점이라, 이럴 때는 워낙 저평가 주고 배당 주고 일단 세상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같은 거는 그 지금 뭐 단순히 좀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약간 선수의 영역은 저렇게 미래가 확실한 주식인 고퍼주들이 사실은 시장을 끌어가는 회사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제발 뭐 이렇게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와 엄청 싸다, 빠져있으니까 싸다, 이런 관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만 단순히 판단하고 있는 이제 시점 정도의 공부가 돼인 거라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종목을 피킹할 때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종목 자체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으면,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산업의 인사이트나 이런 주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분석은 종목을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목을 뭐 완벽하게도 한번 분석해보고 뭐 짧게나도 한번 분석해보고, 그거는 분명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종목을 분석하는 건 기본이고, 더 중요한 거는 산업의 흐름을, 섹터 흐름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트렌디한 섹터 안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제주거든요. 뭐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에 뭐 카메라 지금 핸드셋 쪽으로 뭐 이거 많이 좀 언급도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건 다룰 건데, 이런 주식들은 뭐 지금 실적 대비 좀 저평가돼 있고, 핸드폰 쪽이 크게 지금 반도체 섹터만큼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핸드폰 쪽도 지금 이제 연초에 갤럭시 S21 뭐 출시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MC넥스는 얼마 전에 자회사 쪽에 뭐 400억 출자한다고 한 게 약간 자율주행 카메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쪽도 있고 카메라 쪽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매력적일 수 있죠. 우리 ICD 이런 것들이 그래요. 종목은 너무 완벽한데 아직 그런 어떤 섹터, 디스플레이라는 쪽의 어떤 섹터가 아직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근데 예를 들면 뭐 반대죠. 디스플레이 섹터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트렌디하게 계속 다뤄주고 좀 관심이 조명된다면 공부해놓은 ICD 같은 거 이제 그냥 쭉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CD를 아무리 좋다고 해서 지금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와 너무 좋은 주식이에요. 너무 종목이 좋아. 아니면 그냥 어떤 이 주식을 공부해보니까 그냥 너무 중장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샀어. 근데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도 사도 그 종목 한 10%만 빠져봐. 심란한 거야. 진짜 좋은 게 맞나 아닌가. 처음에 관점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개별 종목만 보고 살 때는 발만 쓱 담그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담고 나서 공부가 사실 깊이 있게 되거든요. 그 종목이 담고 나서 시장의 업황과 관련돼서 좀 좋은 뉴스들, 시장 그 종목이 저 포함되어 있는 섹터에 대한 트렌드가 좀 좋아지는, 시장의 관심을 좀 더
받게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때 물량을 좀 늘려가셔야 돼요. 처음에 발만 담그고 있더라도. 아무튼 그렇고 이제 뉴스 두 개만 보고 제가 좀 해석을 할게요. KG 케미칼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뭐 뉴스가 나오면 다 빠지던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KG 케미칼 같은 오늘 이 뉴스는 이제 이 뉴스에는 오히려 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관심 가지고 뭐 있다 보다가. 왜냐면 KG 케미칼 같은 주식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왜 못 가나?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오늘 거래량도 쳐졌네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시장의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근데 KG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는 시장에서는 저평가가 아니라 자회사 KG 뭡니까 이거 KG 이게 KG 에너캠 자회사 100%예요. 지분. KG 에너캠은 KG 에너캠은 양극할 제조 핵심 원료인 황산 니켈을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대요.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케미칼이랑 거래하고 있어요. 이 황산 니켈이 핵심 원료예요. 양극 재료에. 지금 KG 케미칼 고객사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의 완성차 업체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에 뭐 양극재를 수조 원대 공급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대요. 그러면 아까 그 원료를 KG 케미칼 원료를 포스코 케미칼이 쓰니까 이 모멘텀이 될만 충분히 하죠. 뭐 계약 규모도 약간 수조 원대인데 이게 뭐 공급할 수 있다는 보도예요. 아직 공시는 아닌데 KG 케미칼의 사업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아까 쭉 15%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4%, 5%까지 밀리더니 종가에 다시 10% 정도로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단순히 뉴스 나왔으니까 너무 지루했어 하고 이건 파는 게 아니라 KG 케미칼 같이 그 화산에 응집되어 있는 응축도가 큰 회사들은 이런 뉴스들이 회사가 조명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다른 뉴스 하나. 삼성전기 무선통신 모듈 사업 매각 추진 캠트로닉스와 협상이 아니가 이게 이제 오늘 아까 장 전에 제가 또 이제 뭐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무선 모듈 사업을 인수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뉴스에는 오늘 사실은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커뮤니티에 아침에 올렸더니 누가 좋은 뉴스인데 왜 사지 말라고 해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참 대단한 게 모듈은 그 캠트로닉스가 엄청 공들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작년에 무선 무선 안테나 쪽 그렇고 무선 모듈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 그 삼성이 결국 캠트로닉스한테 TV 쪽 모듈 사업도 앞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올해는 당장 힘들고 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그런 식으로 그 캠트로닉스라는 회사는 제조를 굉장히 잘하고 삼성이 아끼는 동생이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제조 잘하는 캠트로닉스한테 자기 사업부 마진 안 나오는 것들을 계속 넘겨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뉴스 자체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가 아닌 거고 우리는 공부가 미리 돼 있으니까. 또 하나 어제 사실 빠지다가 한 7%까지 이렇게 쭉 캠트가 올린 게 저 뉴스에 대한 내용들이 뭔가 정보가 새서 어제 좀 동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만약에 이게 UTG나 뭐 자율주행이 V2X 이런 게 본격적으로 채택돼서 뭐 중국 쪽이나 이런 자율주행 관련 정부나 회사에 뭐 초도 물량이 납품되거나 뭐 이런 정도면 그 뉴스에는 사야 볼만 한데 미래가 이제 열려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UTG나 모듈 사업 이거는 물론 내년에 참 실적이 또 하나 늘만한 요인이긴 한데 이런 뉴스에 오늘 이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보유하고 있지. 그러니까 공부가 좀 돼야 되기도 분명한 거죠. 개별 종목 공부가 돼 있어야지 그 뉴스가 어느 정도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수 분명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기본적으로 산업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이 뉴스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참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실 건데 산업적인 인사이트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공부들을 앞으로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섹터 뭐 자동차 쪽이나 화학 쪽이나 뭐 배터리 쪽이나 소프트웨어나 보안이나 뭐
이 각 유통이면 유통 쪽이나 뭐 기본적인 뭐 어떤 식품이면 식품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도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리포트나 이런 것도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소개도 해드리고 그럴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잠깐 주식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